안녕하세요, 파주컴퓨터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주식용 컴퓨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조용하고 성능 위주로 좀 짜여져 있는 컴퓨터입니다. 조용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제품들을 좀 많이 넣었고요. 가성비에서는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주식용 사용할 때 좀 좋다고 알려져 있는 애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서 조금 조율을 하셔서 제품을 조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하시면 주식에서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어느 정도 잘 동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U를 1600KF를 사용했습니다. 단일 코어 성능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죠.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할 거고요. 정품 1600KF입니다. 이 1600KF의 성능을 받쳐줄 메인보드로는 박격포 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B460 박격포 보드를 가지고 왔는데 주식은 안정성을 좀 더 강조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오버클럭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보드로 단가를 좀 낮추고 안정성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B460 박격포 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와이파이 모델이 아닌 일반 B460 박격포 보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1600KF를 받쳐주는 메인보드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메모리는 16기가를 사용할 겁니다. DDR4 8기가 2개. 뭐 큰 의미가 없죠. 뭐 그냥 불문율입니다. 그냥 창을 많이 열어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16기가 정도면 아마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SSD는 이제 970 에보를 사용을 할 거고요. D 드라이브는 WD 500기가가 추가로 장착이 됩니다. 이제 주식용 외에 또 다른 자료 보관용으로 사용을 할 아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일반 SATA 방식으로 이제 자료 저장용으로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픽 카드는 1650 슈퍼입니다. 1650 슈퍼고요. 1650 시리즈 쪽에서도 모니터를 4개까지 지원하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현재는 이제 모니터 3개까지 지원하는 1650 슈퍼로 구성을 했고요. DP 하나, HDMI 하나, DVI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ASUS 터프 제품입니다. 이걸로 구성을 할 거고요. 모니터 하나나 2개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쓰시는 분들 KF가 아닌 1600K로 사용하셔서 내장 그래픽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약간의 뭐 게임을 즐기시거나 다른 용도를 또 쓰셔야 된다 그러면 그래픽 카드를 달아주는 쪽이 오히려 좀 더 좋습니다. 오로지 주식용이라고 하시고 모니터 개수 2개, 3개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4K 모니터가 2대 이상 아니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셔도 무난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CPU 쿨러로 사용된 게 트리니티 제품입니다. 6.0 모델이긴 한데 뭐 여태까지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 조용한 정숙함을 무기로 갖고 있고 굉장히 고성능을 갖고 있는 트리니티 모델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 영상에서는 이제 처음 소개해드릴 제품인데 캐슬론 M이라는 모델이에요. 캐슬론 M. 캐슬론 M이라고 그래서 마이크로닉스에서 새로 나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케이블 두께가 16AWG로 기존의 18AWG보다 조금 더 두꺼운 케이블 두께를 갖고 있습니다. 숫자가 낮으면 좀 더 두껍다고 하네요. 그 규격에서는 케이블 두께가 두꺼워지면 아무래도 안정성하고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면에서 좀 더 좋을 거고요. 발열이나 이런 것도 괜찮을 거고 요즘처럼 뭐 고성능 CPU와 고성능 그래픽카드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조금 더 향상된 보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E라는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일반적으로 얘가 지금 80 플러스 스탠다드 등급을 갖고 있거든요. 88%까지 상회하는 브론즈 등급이에요. 88%까지 가면 브론즈를 상회하는 등급까지의 에너지 효율을 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등급임에도 브론즈 등급에 맞먹는 상회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도 이하에서는 팬이 돌지 않는 팬리스 기술이 적용이 돼 있다고 합니다. 팬 또한 이제 HDB 유압식 베어링을 사용을 해가지고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슬리브 베어링보다 조금 더 긴 수명과 조금 더 정숙함을 챙겨간 파워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 파워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지금 56,000원? 네, 56,000원 정도에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균가 정도? 뭐 쇼핑몰마다 차이가 좀 있을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1,000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대략 1,000원 정도가 더 비싼 57,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AS도 똑같이 6년을 보장을 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보호 회로 기술들 정숙함을 가져갔는데도 1,000원. 네, 단돈 1,000원 정도 더 비싼 거니까
앞으로는 저희는 이제 클래스2가 이제 재고 몇 개 안 남았거든요. 한두 개 정도 재고 나가고 나면 전량 이제 요 캐슬런 제품으로 교체해서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야 이 제품이 분량이 많고 다른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제품이 확실하게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는 못하고요. 잘 되는 AS와 여태까지 국민파워라고 했던 거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제품에 500으로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일단 600으로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쪽에 택배사 사정으로 인해서 500짜리 주문 넣은 게 아직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이거 내일 발송을 시켜드려야 돼서 이분은 일단 600짜리로 대체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했는데 새로 나온 파워고 제가 앞으로 많이 써야 될 파워여서 혹시나 제 채널을 보고 구매하시러 오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설명할 때 시간을 줄이고자 영상에 한번 남겨봤습니다. 얘는 펜리스 제품입니다. 펜리스라고 그래서 쿨러 자체가 없는 케이스만 온 제품이고요. 실질적으로 쿨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쿨러 대신에 요거를 다룰 거예요. 요 쿨러도 새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리드쿨에서 나온 120 PWM 제품입니다. 이렇게 PWM으로 되어 있는 애고 블랙 색상이에요. 네, 화이트 포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색상은 블랙이에요. 전면에 3개를 달고 후면에 하나를 달아서 정숙함 좀 가져갈까 합니다. 이 쿨러를 사용은 안 해봤는데 후기나 이런 걸 읽어보니까 일반 쿨러 대비 좀 조용하다 이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쌉니다. 그리고 LED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LED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사용할 만한 쿨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하고 완성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립은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조립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 제품 자체 V907 위저드 자체가 조립하기 굉장히 쉬운 모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했고요. 쿨러를 앞에 3개, 후면 하나 해서 4개를 총 달았어요. 쿨러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조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조용하다고 샵다나와나 이런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조금 조용하다가 평이 좀 좋게 나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조용한 쿨러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PWM 쿨러하고 똑같습니다. PWM이기 때문에 온도별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 말고는 딱히 가져갈 건 없고요. Y자 케이블이 제품마다 다 들어있어요. 박스에 하나씩 들어있어가지고 Y자 케이블은 따로 필요하진 않아요. 조용한 거에 이제 저렴한 것 중에 극가성비 쿨러는 역시 이거네요. 아틱펜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P12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F12 사일런트 쿨러 쓰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조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금액이 좀 싸기 때문에 달만한 쿨러지 이렇게 완전히 메리트가 있거나 이거 정말 끝내준다 이런 성능의 쿨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내부 구성입니다. 내부 구성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를 전면에다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후면에 이렇게 하나를 장착을 했고 다 PWM이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PWM 하나를 넣어놨고 전면에 거는 2개를 묶어서 상단에다가 놨고요. 하나는 연장선을 써가지고 하단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마이크로니스 파워는 색상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모양이. LED는 지금 들어오는 게 요거 하나예요. 요거 LED 하나인데 얘는 끌 수 있는 얘는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LED는 오프할 수가 있고요. 290G는 제가 한번 리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립하기 나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소음을 적게 가져가기 위한 구성이라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전면 메쉬 제품으로 되고 옆면에 유리를 갖고 있는 애들 중에 이렇게 크게 조용할 수 있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소음이라는 거는 어쨌든 쿨러를 갈아야지만 전체적으로 소음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의 소음이 내려간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면에 메쉬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로 메쉬 구조를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면이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쿨러 모양대로 먼지가 그대로 쌓이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저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한 110만원 정도 아마 금액이 나올 거예요. 주식용이나 뭐 간단한 게임 정도도 충분히 무난하게 돌릴 수 있는 사양의 컴퓨터입니다. 주식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개인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스펙이 굉장히 고스펙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무난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은 실제적으로 좀 참고용으로만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전문적으로 완전히 리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제안을 한두 개 정도 드린다 정도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